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알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대게 되면은 알파 메뉴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이미지에서 특정한 색상, 배경 이런 것들을 지울 때 이 알파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파인더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죠. 지도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자, 지도에서 저는 이 배경이 이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푸른빛이 도는 이 배경을 없애고 싶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알파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밑에 도움만이 나오죠. 투명하게 만들려는 색상을 클릭한 다음 드래그 하십시오. 드래그 하면서 선택한 부분을 확장하여 유사한 색상을 사용할 영역을 포함시키십시오. 완료되면은 리턴 버튼 엔터를 누르십시오. 자, 저는 이 배경을 지운다고 했으니까 배경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원을 지우려고 하는 색상의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배경 부분이 투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됐다. 그러면 리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특정 색상을 가지고 있는 배경 같은 것들 아니면 조금 다른 색깔이 섞여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지울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녹색의 그라데이션 배경을 갖고 있는 여자 이미지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선택을 좀 해서 자, 알파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시면 지워질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워질 영역이 잘 선택이 됐는지 확인해서 일단 떼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 부분으로 가서 또 드래그를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해주고. 자, 그러면 위쪽은 대략적으로 됐는데 이 안쪽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리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턴을 해버리게 되면은 다리 부분이 잘려버리죠. 커맨드 Z 눌러서 취소를 하고 알파에서 다시 영역을 조금 적당히 선택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 사이 부분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이 팔 사이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도록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우고 싶은 이런 영역이 다 없어졌습니다. 엔터, 리턴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 이미지만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여자 이미지만 커맨드 X 눌러서 잘라내기를 해서 원하시는 부분에다가 붙여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여자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제거를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조절하는 이미지 조절 도구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한 이미지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럼 여기 비어있는 1번 슬라이드에다가 이미지를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 보고요.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여줬고요. 자, 이제 이미지 조절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볼 건데요.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조절이라고 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구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구를 정의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도구가 있다. 이쪽에. 혹은 필요한데 없는 메뉴가 있다. 그러면 이 도구 부분에서 우측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도구 막대 사용자화라고 하는 것을 눌러줍니다. 자, 도구 막대 사용자화라고 하는 메뉴가 자주 사용하는 항목을 도구 막대로 드래그 하십시오. 기본 설정을 도구 막대로 드래그 하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를 이 위쪽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지 조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알파 옆이면 알파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두면은 이 이미지 조절이라고 하는 도구가 추가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 조절을 쓰시면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미지 조절을 한번 공부할 때 썼는데 쓸 일이 없더라.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도구 막대 사용자화를 눌러서 이 조절을 드래그해서 그냥 이 빈 공간에다가 던져주시면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꺼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료. 그래서 이미지 조절을 넣었고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조절이라고 하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 밝기, 대비, 채도, 온도, 색조, 선명도, 노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 화질 향상, 이미지 재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밝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밝기죠. 이렇게 하시면 더 밝아지고요. 이렇게 내리시면 더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밝기 값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대비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을 더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만들어서 그 차이, 대비 값을 크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더 밝아지죠. 이렇게 하면 흐릿해지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서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들을 더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채도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파란색은 더 파랗게, 노란색은 더 노랗게 되고요. 채도를 약하게 해주게 되면은 색깔을 잃어서 이렇게 결국에는 회색 빛깔을 가지게 되죠. 흑백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채도가 강한 거, 채도가 약한 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말 그대로 온도가 좀 올라가는 거, 온도가 차가워 보이는 거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어떤 느껴지는 온도를 바꿀 수가 있고 색조죠. 빨간색, 녹색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 색조가 드래그하는 거에 따라서 이미지가 풍기는 색깔의 느낌이 틀려지게 됩니다. 자, 선명도. 선명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죠. 이렇게 하면은 더 선명하게, 아래로 내리면 흐릿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선명하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니까 너무 선명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약간 자글자글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깨져요. 너무 낮추면은 흐릿해지고 적당한 게 좋겠죠. 자, 노출값. 이것도 밝기랑 좀 비슷합니다. 노출값을 조절을 해서 화면의 어떤 밝기와 그런 것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 조절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은 간단하게 이미지들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흔히 뭐 포토샵이나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많이 쓰게 되는 건데 이 키노트 같은 경우에는 뛰어나게도 이미지 조절 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미지 재설정을 통해서 설정을 새로 하거나 화질 향상을 통해서 좀 자동적으로 보정이 될 수도 있게끔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자, 취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지워주고요. 자, 표를 한번 만드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만들려면은 위쪽에 있는 이 표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키노트에서는
우리가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표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 같은 것도 그냥 클릭을 해서 바로 선택을 하고 굵기나 색상 같은 것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비어있는 슬라이드 부분에다가 일단은 기본적인 색상 같은 게 좀 검정색이기 때문에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에다가 도형을 사각형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려서 표가 들어갈 영역을 규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넓게 세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표를 삽입을 할 건데 위에 있는 표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오른쪽에 표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본문행이 3이고 본문열이 3이에요. 이거는 열과 그 다음에 행의 개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열도 1열, 2열, 3열이 있고 행도 1행, 2행, 3행이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이런 단위를 셀이라고 하죠. 이런 셀이 총 9개가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이 3개, 행이 3개니까 3, 3은 9죠. 그래서 9개의 셀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바꿔주고 싶다. 열은 3개로 두는데 행은 이렇게 5개로 하게 되면은 열은 3개고 행은 총 5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표를 선택을 해서 기본적인 개수, 행과 열의 수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이 셀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배경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죠. 자, 셀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 박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걸 뜻하게 되고요. 커맨드 키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다중 셀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된 군데부터 내가 Shift 누르고 선택하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다 선택이 되죠. 커맨드 키와 Shift 키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연결 부분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해주죠. 자, 그리고 이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나누려면은 어떤 분할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열로 나눌 수도 있고 행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행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행으로 2개로 각각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행으로 분할을 누르게 되면은 또 이렇게 나누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크기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어서 하면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줄였다가 늘려주게 되면 간격 같은 것들이 골고루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입력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글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름, 한글로 해서 이름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입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는 사람의 이름을 넣죠. 철수, 그 다음에 영희, 그리고 민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삽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다가도 남자 이름 뭐가 있을까요? 국진, 이렇게 이름을 쓰도록 할게요. 자,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뭐 학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영어, 여기에다가는 수학,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또 나머지에다가 선택을 해서 국어를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 옵션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셀로 복사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옵션 키가 이렇게 복사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아니면 커맨드 Z를 눌러서 취소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옵션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셔도 되죠. 자, 굉장히 뛰어난 기능입니다. 국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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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점수, 이런 식으로 삽입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점수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75점, 수학 점수는 90점, 이렇게 각각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희는 수학 점수가 100점, 민지는 국어 점수가 100점, 영어는 80점, 수학은 70점, 이런 식으로 각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10단위니까 여기도 바꿔주죠. 이렇게 정수들을 쭉 입력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름과 그 다음에 학과와 점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합계라던가 평균이라던가 이런 거를 밑에다가 만들고 싶은데 밑에 셀이 없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아무데다 이렇게 셀을 클릭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옵션 키하고 방향키 아래를 누르게 되면은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하나가 더 셀이 만들어졌죠. 자, 지금 방금 전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셀에서 옵션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자, 취소를 좀 해줄게요. 국진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서는 옵션 방향키 아래를 누르게 되면은 3개가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진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3개를 하나로 합친 거기 때문에, 하나, 둘,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옵션 방향키 아래 눌러서 한 줄만 추가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들이 좀 너무 크죠? 글자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얘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꼴 같은 것들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을 좀 올라가서 아리따 이런 걸 선택을 하고요. 글자 크기도 좀 작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합계를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셀하고 커맨드 여기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병합을 해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합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이 점수들의 합계를 넣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다가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을 선택하시고, 자, 삽입 메뉴로 가셔서 함수에 합계를 클릭합니다. 0이 됐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sum이라고 하는 게 sum 함수라고 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거든요. 엑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sum 합계를 구한다. A14에서 B14. 그래서 A14라고 하는 것은 요게 A의 14죠. 여기를 뜻하는 거고요. B14는 B의 14니까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의 합계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C열에 있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C2번 행, C열 2번 행부터 C2라고 하죠. 그리고 C
여기가 몇 행입니까? 13행, C13까지, 즉 C2에서 C13까지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여기 더하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C2번부터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C2부터 C13이 세팅이 되죠. 그럼 놓고 여기 sum C2부터 C13 이 상태에서 엔터, 리턴을 누르면 합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훨씬 편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지금처럼 차근차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델리트 해주시고 이 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자, 함수 평균, 그렇죠. 평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균을 못 구하죠. 값이 없으니까. 클릭하면은 자, average가 평균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를 구하고 있어요. 글자들의 평균을 구하니까 안 구해지는 거죠. 자, 여기 선택하셔서 C2부터 쭉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C2부터 C13의 average, 평균을 return, 구하게 되는 거죠. 85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평균이나 합계 이런 것들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평균도 입력을 해 봤고요. 선택을 다시 하셔서 삽입 메뉴를 좀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합계뿐만이 아니라 평균, 최소, 최대, 개수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최대라고 하는 거나 최소는 어떤 여기 있는 것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 개수는 말 그대로 몇 개인지, 곱은 곱이고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함수 브라우저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함수라고 하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최근 사용은 우리가 최근에 사용한 것들, 공학, 기간, 날짜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여기에 있는 average라고 하는 평균을 구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움말이 좀 나와 있죠. average, fx가 함수를 뜻하고 있고요. 자, average에 해당하는 예제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average에도 average a도 있고 average if도 있고요. 자, 함수 시간은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choose 함수도 많이 쓰고, 그리고 내려가다 보면은 count는 이제 개수를 세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count도 있고 count A는 비어있지 않은 개수, count blank는 비어있는 개수, 이렇게 각각의 함수마다 조금씩 병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함수 중에 내려가다 보면은 sum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lookup 함수도 많이 쓰고, if라고 하는 어떤 만약에 뭐뭐면 뭐뭐고 아니면 뭐뭐다,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넣어서 조건식이 참일 경우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되고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되는 이런 식의 함수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더해서 평균을 이것들을 다 더해서 이거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영희의 수학 점수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계산을 다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함수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영희의 이 수학 값이 예를 들어서 50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평균이 85였는데 자, 50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80.83333으로 바뀌게 되죠. 평균이 내려가게 되죠. 민지의 국어 점수도 예를 들어서 30점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평균이 75점으로 더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합계나 평균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놓게 되면은 값만 바꾸면 되니까 여기다가 다음번에도 손쉽게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리고 여기 가셔가지고 삽입에서 여기에 함수에 공식 편집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공식을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부분을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직접 내가 함수를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국어들의 평균만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값을 국어의 평균으로 입력을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에버리지까지 쓰고 그 다음에 국어 이거죠. 클릭을 합니다. C2가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 C2 그 다음에 요거 C5 콤마 그 다음에 민지의 고점수 클릭 콤마 그 다음에 국진이의 고점수 선택 그러면은 에버리지 C2, C5, C8 그 다음에 C11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국어 점수들을 다 넣습니다. 쉼표로. 그래서 입력을 여기다가 하게 되면은 67.5점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철수의 고 점수가 90점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점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